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뉴스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 4년 가까운 기간, 정확하게 말하면 21만 블록마다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은 반감기와 관련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오랜 투자 격언을 일부 시장이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에 중동 갈등,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유지 우려 등 거시 환경 이슈 역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시장, 저희 코주부투데이와 쭉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는 반감기 자체에 의미를 두었을 뿐 반감기 직후 첫 블록을 채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반감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널 프로토콜이 도입됨에 따라 이 비트코인에도 이더리움처럼 각 블록 조각에 특별한 표시를 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2023년 초 오디널 출시 이후 사토시가 마치 고유한 토큰인 것처럼 번호가 매겨지고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판 NFT인 셈입니다. 반감기 이후 첫 블록에 포함될 이 에픽셋에 채굴 업계는 초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행될 예정입니다. 커스텐 진리 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루미스 진리 브랜드 결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에 대한 법무부의 법적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과 준비금을 1대1로 유지해야 하고요. 비예금 신탁 회사는 최대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게임사가 발행한 게임 관련 코인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각 코인의 발행 주체들은 지속적인 체질 개선으로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간다라는 입장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됨에 따라 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게임 토큰이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 영향을 가장 늦게 받았음에도 하락세 영향은 또 가장 빠르게 받았다라고 지적하게 됐는데요. 다만 각 게임사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0.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223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8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449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731원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 프로토콜 21.7% 상승하고 있습니다. 51.82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보아 9.38% 상승하고 있습니다. 25.88원의 가격입니다. DYDX 7.1% 상승해서 3,245원, 크레딧코인 6.59% 상승해서 1,06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5.88% 상승하고 있습니다. 48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입니다. 폴라리스 쉐어 7.55% 하락하고 있습니다. 52.69원의 가격입니다. 너보스 7.38% 하락하고 있습니다. 28.88원의 가격입니다. 엔터버튼 7.19% 하락해서 155원, 셀레스티아 7.01% 하락해서 14,320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전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는 우리가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가격, 진입,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입니다. 요즘은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힘든 시장 속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코인의 이제 뭐 매매 전략 혹은 이제 뭐 손절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50분 동안의 시간은 짧으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질문 주시는 거 다 친절하게 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중요한 저희 네이처 지표를 통해서 이제 무료로 매매 및 이제 시그널들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표도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한데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저희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코즈부 투데이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 시청 인증 이벤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을 캡처하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가운데에서도 중국 본토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런 조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네네.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뭐 홍콩 ETF 승인 당시에 매수세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중동 이슈에 대한 매수세도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약간 이제 이게 그렇게 호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지언정 아무래도 호재인 거는 호재인 것이고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가격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차트로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자 캔들에서 매수세가 나와줌으로써 일단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조금 꺼트리는 정도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지금 구간이 이제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패턴은 어떤 것이냐? 맞춰보시겠어요? 헤드앤숄더는 쌍봉은 아닌 것 같고 헤드앤숄더라고 보기에도 목이 좀 짧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얼굴 부분이 짧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세 개의 봉, 그냥 선봉이다라고도 네.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60.7K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이 네. 이 구간이 지금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될 거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네.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제 방송 이후에 실제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아. 네, 이탈했었으나 재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려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낮은 시간봉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존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비트코인 시황을 올려드렸을 때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네. 당장으로서는 이런 단기적인 하락 채널의 상승 돌파해 주어야지 아무래도 매도세가 조금 꺾였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으로의 전환이 야기된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감기가 정말 뭐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가격의 하락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지 또 그 시기는 언제라고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감기 이슈 같은 것도 일단 네.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채굴업체들의 이슈들도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채굴업체들이 뭐 매도를 한다는 이런 등의 음.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쪽으로 가격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차트 돌아와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구간이 상당히 조금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봉 단위의 큰 네. 지지 구간이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이 네. 상승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55.8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매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적어도 이 4시간 봉에 이 1시간 봉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네.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줘야지 상승으로의 전환이 조금 약이 된다라고 음.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 매수 관점이신 분들은 현재 관점에서는 일단 포지션을 약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지금 상승 채널의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금 바로 위쪽에 지금 저항권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네. 2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란색 선인 올라가게 된다면 29가이평에서의 저항도 있고 네. 근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하락 채널도 유지 중인 모습이지만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도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일단 보조지표는 위에가 중기지표, 아래가 장기지표인데요. 네. 지금 중기보조지표는 이 K선, 검정색 선이 상방인 모습이고 장기보조지표는 골든크로스 직전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22평, 하방 기울기인 22평이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돌아나가고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줘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 하락세경을 돌파해주면서 나오는 강한 거래량이라든가 네. 아니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트랩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의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작도적으로 보았을 때 네. 가격이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든 아니면은 네. 저점을 보합하는 쌍바닥이든 네. 지금 구간도 쌍바닥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상으로 지금 이런 쐐기형의 패턴이 나와준 모습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지금 보조지표가 상승 쪽에 가까운 모습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돌아 나갈 때 22평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이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은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이쪽 넥라인 부분, 이 상단의 넥라인 부분을 돌파해주는 자리. 네. 그때에서는 단기적인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시면 좋을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넥라인 이탈 전까지는 보유하신 포지션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일봉에서 개구리 신호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빠른 눌림목 자리 신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의 보조지표는 아직까지 하락 시그널의 방향성이 해소된 모습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 할 지연정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평에서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등에 성공했을 시 이 62평이 존재하고 있는 65.2K 부근에 네.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럼 반등에 성공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인 이 65.2K 구간에서는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분할 익절을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62평의 기울기, 이 주황색 선인 62평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재차 돌파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중기 보조지표의 하락 방향성도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네.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가지고 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비트코인 홀더분들은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홍콩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을 하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거렸었죠.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검토 중인 이 미국의 결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어제자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더리움 ETF 같은 것도 이제 네. 발표 직후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뉴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물론 장기 투자자시라면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일단 자세한 건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의 차트로서 가격이 약간 많이 무너진 모습이에요. 일단 같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보다 이번엔 이더리움이 더욱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해준 모습이기에 네.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타점을 약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분을 지금 가격이 방어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 패턴 이렇게 바닥을 두 개 그리는 패턴이 네. 등장을 했어요. 쌍바닥? 네, 맞습니다. 네. 쌍바닥 패턴이 지금 4시간 봉, 낮은 시간 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등장을 했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낮추는 이런 쌍바닥의 패턴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구간을 방어를 해주면서 쌍바닥이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기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근데 오. 다만 이 상승은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2,720불까지 하락이 예상되는 모습이기에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시에는 이 네. 꼬리 손절, 꼬리나 이제 상승 하단부를 이탈하는 구간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2,910불 정도의 로스를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조금 더 이 제일 긴, 이 네. 보수적인 꼬리로 잡겠다 한다면은 2,850불에다가 꼬리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을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120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보라색 선인 120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22평이 62평을 데드 크로스하고 내려오고 있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난 모습은 아니었지만 데드 크로스를 하고 내려오고 있고 20 저가 2평에서의 저항을 직전에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62평의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할 지언정 단기 타점으로서는 뭐 20 저가 2평 혹은 뭐 4시간 봉, 낮은 시간 봉 등에서의 이런 매물대까지 목표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고 또 신규 진입은 지향하지만 진입을 하셨을 때는 꼬리선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완연한 조금 이제 확실시되는 넥라인 구간이 있었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으로 삼아볼 수 있는 게 네. 일단 이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유무가 장기 홀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일 것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2,720불 구간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면은 제일 빠른 단기 손절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및 120 이동 평균선이 겹쳐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쪽 구간, 상승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손절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하단 매물대인 2,720불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웨이브 보겠습니다.
이 웨이브 코인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코인인데요. 그 이유가 웨이브의 개발자가 우리 러시아인들이라고 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쪽에서 이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공습권으로 오르는 걸까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웨이브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웨이브 코인 차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이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하락 폭발 이후에 네.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응축의 형태가 지금은 이렇게 수렴의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꼬리 부분만 단기적으로 잘라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으로의 형태로도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 매물대 부근 4,765원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 네. 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지니신 분들께서는 네. 장기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하락세가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혹은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을 꼼꼼하게 잡아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타점이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을 그려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격대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평선을 키고 보시게 된다면은 22평, 62평 데드크로스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한 기울기로, 이 강한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네. 기울기가 강할수록 하방 혹은 상방으로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럼 그 구간을 가격이 만났을 때 네. 돌파를 할 지연정 적어도 한 번은 저항이나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론 242평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상승 하단부 부분을 복귀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이 122 이동평균선에서 박스권 혹은 수렴의 형태를 만들면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네. 이 240 이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는 이제 3,100원 정도 구간이고요.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할 시 가격의 폭발 중에 응축 구간을 거치고 재차 이탈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하락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나 네.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 구간인데 네.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 22평을 만나겠죠. 그럼 22평에서 만나면은 가격이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파동으로 그려본다고 했을 때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간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네.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이 구간에서의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서 급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네.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 하반 기울기의 22평의 기울기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22평이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야 된다는 건데 네.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적어도 52평선이 22평선을 돌파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줄 때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이 52평선이 22평을 돌파하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돌파 지지해주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지향하라, 네. 참아라, 그렇게. 관망해라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네. 적어도 난 그래도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22동 평균선 및 매물대 상단 구간인 3,960원 부근을 돌파하시고 그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어느 타점을 기다리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웨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이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장미, 용신호 등 네. 뭐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의 저점 신호들이 지금 다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242동 평균선 및 매물대 구간이었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3,110원 정도 구간이네요.
제일 꼬리로 잡았을 때. 그럼 이 3,11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자리들이 신호들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을 약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반등에 성공하려면은 급등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 이상 단기간 내로의 이제 큰 상승은 나와주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 조금 더 관망하는 포지션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웨이브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 프로토콜 2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51.5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보아 8.92% 상승하고 있습니다. 25.77원의 가격입니다. DYDX 5.38% 상승해서 3,193원. 이뮤터블X 4.91% 상승해서 2,86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4.79% 상승하고 있습니다. 48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8.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너보스 8.05% 하락하고 있습니다. 28.67원의 가격입니다. 셀레스티아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14,230원의 가격입니다. 엔터버튼 7.1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55원의 가격입니다. 폴라리스 쉐어 7.07% 하락하고 있습니다. 52.96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어셈블 프로토콜 2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0.66%, 시바이누 0.31%, 스택스 3.55%, 비트코인 캐시 3.43%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코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랩터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주실 거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데이에서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스크린샷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 들어온 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솔라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솔라나 어떻게 분석하시면 좋을지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입니다. 0.5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97만 7,4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화이트님께서 솔라나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현재 솔라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점 갱신을 네. 머지않게 가격이 올라갔으나 네. 지금 하락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강화된 이 기울기의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해줬고요. 네. 하락 채널의 하단부도 이탈하고 지금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지금 이 올라갔던 구간 동안 이제 네.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런 패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삼각형 패턴 이름이 뭘까요? 네, 삼각형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지금 이런 하락 반전 패턴이 저도 뭐 좀 주시나요? 네, 이런 하락 반전 패턴이 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약간 힘들고요. 네. 그러면 가격이 빠져주었을 때 하단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네. 이 네모 박스 칸을 보시면은 지금 이
고점, 저점으로 활용됐던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 가격이 얼마냐? 네. 이 구간 가격은 이제 16만 7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의 구간이고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 반등에서 한 파동을 올려주는 이런 저점 구간에서의 진입을 노려보고 단기적인 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네. 설명을 네네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 나가려면은 적어도 상승 채널의 하단부 및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재차 돌파해주면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서의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그리게 되면은 22만 9,700원에 또 저항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혹은 하락 채널 하단부를 돌파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할지언정 바로 위쪽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이제 노려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코인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62평 이탈하고 저항, 그 다음에 5위평선을 이 초록색 선이 5위평선인데 5위평선을 지금 종가 기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적어도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은 5위평선을 돌파하고 5위평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응축 구간이 더 길어져야겠죠. 아니면은 네. 하락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거나. 음. 아까 매물대 부분에 지금 보시니까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하락을 하고 120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하고 복귀해주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매물대 구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응축 구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22평이 내려오겠죠. 네. 62평을 데드크로스 해줄 것이고요. 오, 네. 그러면 재차 가격이 반등이 나준다 할지언정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2만 5천 원 정도 구간이네요. 네.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도 높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점을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는 아직까지 하락으로의 반영성이 해소된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보조지표가 저점 구간에 존재하고 있고 저점 구간에 존재하고 있고 이 RSI 보조지표도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려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매수 타점을 언제 잡느냐? 이 내려와주고 있는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응축을 거치고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22평이 이렇게 상방으로 돌겠죠. 그럼 22평과 62평이 이런 식으로 응축을 하고 가격이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줄 때 그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이 고려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코봉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스레스홀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스레스홀드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0.46% 상승하고 있는 스레스홀드 48.37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레스홀드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스레스홀드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보시는 거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스레스홀드 자체도 가격이 조금 많이 무너진 모습이에요. 일단 이전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등장했고 넥라인 이탈 이후 저항 받아주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준 모습이고요. 일단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일단 얼마 남지 않았고 이탈해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승 반등의 가능성이 약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낮게 본다면은 뭐 이런 식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세기형 패턴이 지금 등장해준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주려고 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기울기가 강화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할 것이고요.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네. 해준다 할지언정 이런 식의 박스권으로도 가격이 네. 형성될 가능성도 보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120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5위평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가 기준으로 5위평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항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니까 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양운 구름대가 상당히 얇은 모습이죠. 네. 이 구름대는 매물대로도 보일 수도 있는데 매물대 구간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언정 재차 내려와주고 있는 이 이평선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120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긴 하지만 네.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42원 정도 구간인데 42.5원 정도 구간에다가 로스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 이탈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5위평선을 돌파하고 전환이 될 때 그때 이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돌파해주고 마감이 된다면은 네. 이 내려와주고 있는 20 저가 이평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62평까지만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비체인, 아발란체, 크레딧 코인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비체인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비체인 2.0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56.06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체인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으로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이 네. 시간 조정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비체인 질문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그냥 궁금하다고만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진입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부분에서 이 박스권 매매라고 이 하단 부분에서 사셔서 상단 부분에서 파는 식의 매매 전략이 있긴 한데 네. 네, 박스권 매매로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응축하고 있는 구간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자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자 캔들 마감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상승 채널 하단부도 머지않은 다음 지지권도 멀지 않았기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상승 채널 하단부인 51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겠다도 괜찮은 매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음. 네, 지금 이평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구름대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22동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지금 보시면은 상방 쪽에 22평이 62평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62평 구간을 재차 돌파에 성공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쪽 구간을 하단부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20 및 62평의 응축 이후 하방으로의 폭발이 예상되는 모습의 차트예요. 네. 네, 그럼 보조 지표를 보면서 이게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조 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하락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해소된 형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잡아드렸던 손절 구간 51원 구간에다가 로스 구간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급락이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은 급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가격대가 조금 짧아져요. 51원이 아닌 50원쯤에다 로스를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자 캔들이 양봉 마감이 되면서 낮은 시간봉 등에서 뭐 쌍바닥 혹은 뭐 하락 세기를 돌파하는 그런 등의 이제 상승 전환 패턴이 등장을 한다. 혹은 보조지표의 저점 구간이 찍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51원 및 50원 구간에다가 스톱로스를 설정하시고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가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종목은 아발란체니까요. 우리 아발란체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발란체 1.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54,400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아발란체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 관점이 조금 깨진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승을 이탈하면서 하락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단에 수평 지지 매물대를 하나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많이 접점으로는 45,500원 정도 구간인데 네. 45,500원보다 이 아래인 이 제일 보수적으로 꼬리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지금도 용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인데 5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현재 디셀링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으나 넥라인 구간 이탈하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네. 이 242평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4만 원 정도 구간이고요. 아니면은 이 다음 아까 그거 놓았던 이 수평 지지선 가격이 37,750원 정도 구간인데 네. 그럼 이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하면서 5이평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목표 구간은 어디냐? 가격이 성공 시에는 네. 상승 시에는 이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58,900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에 실패하면서 응축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22동 평균선이 하반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와 주겠죠. 네. 그럼 그 구간에서 이 저항받고 22동 평균선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242평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2평이 이제 저항이 나와주었으나 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이라든가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22평이 전환되면서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돌파하고 지지 받아주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서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살펴보러 갈게요. 샌드박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니어 프로토콜 평단 8,255원인데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는 니어 프로토콜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네.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질문 주셨는데 이제 수익 보고 계신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샌드박스님께서 네, 굉장히 좋은 네네. 형태이네요. 네. 네, 일단 바로 차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지금 매수 타점 구간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재차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반등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가격이 상승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단 네. 이쪽 꼬리 부분으로 설계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8,77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가격이 상승해 나가는 것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의 반대인 이 패턴,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반대 패턴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70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동평균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종가 기준 62평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 62평 구간 돌파 시에는 가격이 이런 식의 형태로 빠져줄 수도 있겠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의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항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약간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이고 네. 돌파한다면 더 가겠지만 이탈한다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8,250원이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약수익 구간에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걸어 두시고 네. 차트를 관망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 관점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응축 구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22평이 내려오면서 62평 구간과 만나고 이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저항을 받고 22평이 데스크로스를 하면서 이탈한다. 그러면은 하방 폭발로의 가능성이 조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격대가 이제 일봉에서 보기에는 약간 조금 느리실 것 같고 4시간 네. 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네, 4시간 봉에서의 차트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쌍바닥 그려주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메스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는 예시인데 네. 22평 기울기 강할 때 저항 받고요. 이 22평이
5위평이 22평을 골든크로스 해지면서 22평의 기울기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5위평이 22평 돌파해주면서 돌파 이후 지지받는 뭐 예를 들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지지받는 지금 같은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지집을 한다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 4시간 봉에서의 매수 타점으로서 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보조 지표는 지금 현재 평행하게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죠. 네.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음. 1차적으로 4시간 봉에서 지금 현재 구름대도 의문인 모습이고 이 구름대 선스팬 투선 구간에 이 62평이 내려와 주면서 만날 것이에요. 그럼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잡느냐? 이 4시간 봉에 62평이 존재하고 있는 내려올 테니까 가격대를 살짝 낮춰서 8,850원에서 8,800원 정도 구간이다. 1차 목표가를 잡기에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혹은 저항을 받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4시간 봉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럼 선방에서 전환되는 4시간 봉 25가이평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익절을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샌드박스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보겠습니다. 크레딧 코인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크레딧 코인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3.5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딧 코인 1,038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크레딧 코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 추세선 진행되고 네.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승 추세선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수렴의 형태를 띠면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상단 부분을 살짝 돌파했지만 되짜 꼬리 말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면 어디에서 잡느냐? 가격이 네. 하락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매물대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등에서의 반등 유무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하락 추세선 돌파 및 매물대 돌파 구간인 1,110원 구간을 돌파해야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빠르게 살펴보러 갈게요. 코인 잘하고 싶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스텝은 정리해야 할까요? 430원을 들고 있어서 물려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텝은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스텝은 1.1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9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테픈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근데 지금 스테픈 평단가가 43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채널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은 하락세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손절이 어디냐? 이제 상승 파동의 이제 파동 손절 자리죠.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그 가격대가 315원이에요. 그러면 315원보다 살짝 아래인 310원 정도에다가 이제 스탑로스 설정을 해 두시고 손절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보았을 때 지금 구간이 반등하기 나쁘진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 네. 240 이동평균선 지켜주고 매물대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반등에 성공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하느냐? 5위평선 돌파하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면은 네. 평단가를 20 저가이평보다 낮추시면서 반등 시 20 저가이평 저항 맞을 때 그때 이제 탈출하는 느낌으로 춤의 비중을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전략해 주신 거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전혀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 및
내일에도 이제 코드북데이 본방 선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